안녕하세요. 저는 미나 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제왕절개로 출산을 한 이야기에 대해서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한국에서 첫째를 제왕절개로, 미국에서 둘째를 제왕절개로 출산했습니다. 와,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한국과 미국에서 제왕절개 따라하지 마. 한국과 미국의 제왕절개 출산 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출산 시 수면 마취 여부인데요.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술을 할 때 수면 마취를 하죠. 다만 경우에 따라서 산모가 나는 아기가 태어나는 거를 보고 수면 마취를 하고 싶다 하는 산모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수면 마취를 하지 않고 맨정신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제왕절개 수술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수면 마취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수술실에 들어가서 아이가 태어나는 걸 보고 푸처치도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고 아이와 함께 수술방을 나오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아이를 출산을 하고 한국에서는 신생아실에서 대부분 아이들을 관리를 하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것 동시에 그냥 아이를 산모에게 줍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새벽에만 아이를 케어해주는 곳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간 병원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도 아이를 케어해주지 않고 태어난 것 동시에 제가 아이를 받아서 계속 모자동실 상태로 아이를 케어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이가 첫째였다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첫째 낳고 그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보다가 아이가 나한테 오는 순간 너무 긴장을 하잖아요. 이 아이 기저귀는 어떻게 갈지, 분유는 막 어떻게 줘야 될지, 모유수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긴장되면서 아이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태어난과 동시에 부모의 책임으로 아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는 주수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아이가 주수를 다 채우면 40주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왕절개 산모는 38주에 아이를 출산을 해요. 응급 진통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38주에 아기를 출산 날짜를 잡고 수술 날짜를 잡고 출산을 하는 편인데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39주 이후에 출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응급사항이 있지 않는 한 제왕절개 수술도 39주 이후에 할 수 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선택제왕 여부도 있는데요. 선택제왕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특별히 제왕절개분만의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산모의 선택에 따라서 제왕절개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는 요즘 진통의 아픔을 굳이 느끼고 싶지 않다고 해서 선택제왕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미국에서는 아기를 출산을 할 때 저처럼 특별한 제왕절개의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무조건 처음엔 자연분만으로 시도를 해야 해요. 그랬다가 이제 응급으로 제왕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미국에서도 병원 입장에서 제왕절개가 더 수술비가 많이 들어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자연분만으로 시도를 했다가 제왕절개로 유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출산 시 병원의 시스템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여성병원이라고 해서 진료와 출산과 그리고 산후조리원까지 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추세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검진을 받는 병원 따로 출산을 받는 병원이 서로 다른 게 일반적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검진 같은 경우에는 작은 오피스 같은 병원에서 했고요. 출산은 그 병원 바로 앞에 큰 대형 종합병원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제가 진료를 보던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의 출산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병원에서 회복 기간도 다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왕절개는 병원에서 4박 5일을 있고요. 미국은 병원에서 3박 4일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정신없는 미국과 한국의
제왕절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로아야, 빠빠이! 빠빠이! 빠빠이!